전에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로 굉장히 뭐 약물을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일상생활이 조금 힘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, 아시다시피 갑상선은 이렇게 목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있는 어떤 기관입니다. 그래서 이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기관인데, 이 갑상선에서는 호르몬이 나오지만 이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어떤 자극은 이 뇌하수처에서 자극을 해서 뇌하수처에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그런 호르몬을 쏴주면 여기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, 첫 번째로 갑상선 호르몬은 일단 몸의 에너지 대사를 관장을 해요.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너무 이게 항진이 된 경우에는 더위를 많이 타고,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작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굉장히 추위를 타는 증상을, 그 반대의 증상을 나타나게 되고, 그다음에 또 하나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은 인체의 대사를 굉장히 좀 관장을 많이 하는데, 특히 심장의 박동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게 되고, 그다음에 뼈를 성장시키거나 어떤 뇌 기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, 그다음에 간 기능 등 모든 어떤 기능에 전반적으로 대사에 조금 호르몬이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미량의 호르몬이지만 전체적으로 몸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앞서서 첫 번째 체온 조절이 문제가 생겨서 기능 항진증일 때는 열이 많이 난다거나 땀이 많이 나는 그런 증상이 나오고, 반대로 기능 저하증일 때는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경향을 보이는데,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신지로이드라는 약을 지금 계속 복용 중이신데, 일단 기능 저하증은 몸에서 어떤 열 생산도 안 되고 대사도 잘 안 돼요. 그래서 먹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살이 찐다거나 갑자기 부종이 심하게 찐다거나 이렇게 좀 대사가 안 되는 증상이 나오실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추위도 많이 타고 많이 붓고, 그다음에 굉장히 피부도 굉장히 푸석푸석 건조해지고, 그다음에 땀이 안 나는 그런 증상을 나오고, 밖에서 보면은 얼굴이 굉장히 창백해지고, 그다음에 이게 이제 위장 기능계까지 영향을 미쳐서 소화장애라든지 식욕 감퇴라든지 혹은 어떤 변비가 심한 이런 위장 증상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어떤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기억력 감퇴,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대사가 다운이 되고 그러면서 우울증 같은 성향을 보이게 되고, 전반적으로 어떤 근육에도 좀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근육통이 나온다는 등 굉장히 전반적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듯한 그런 증상을 나타나는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특징이고,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같은 너무 대사가 빨리 되고 열 생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더워하시고 땀도 많이 흘리시고 얼굴도 빨개지시고 가슴도 두근두근 하면서 약간 뭐 잠도 잘 못 주무시고, 그런데 식욕은 좋으세요. 식욕은 좋은데 자꾸 살이 말라가는 경우에는 일단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기 때문에, 혹시라도, 근데 사실 이 갑상선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증상을 보면은 어떤 이게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증상이라보다 그냥 전반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뭐 체중이 빠지고 뭐 추위나 더위에 조금 민감해지고 이런 증상을 봐서 이게 갑상선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, 혹시라도 본인이 최근에 1년 사이에 몸무게가 10kg 정도 갑자기 늘면서 굉장히 붓고, 그다음에 이 환자분처럼 뭐 이렇게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탄다거나 어떤 근육통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혹시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아닌가 한 번쯤은 이상을 좀 예정을 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일단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일단 갑상선 호르몬의 좀 불균형은 좀 쉽게 캐치가 되기 때문에,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다른 것보다는 어떤 갑상선 체크부터 먼저 해보시는 게 일단 순서일 것 같습니다. 네, 크기는 뭐 크지 않지만 우리 몸 전체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원장님,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처럼 갑상선 호르몬 기능이 저하됐을 때는 도대체 어떤 원인에서 그런 건지 궁금하거든요. 어디에서 이유를 찾아보면 좋을까요? 일단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원발성이라 그래서 이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, 그다음에 두 번째는 2차성 속발성이라 그래서 아까 뇌하수처에서 자극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쏘는 이 신호 체계가 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2차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, 거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
95% 정도는 원발성에 해당이 됩니다. 이 원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에 거의 95%에 해당하는 이 원인은 어떤 면역 체계가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. 그다음에 갑상선 암이나 어떤 종양 때문에 이 갑상선을 제거한 경우, 거기는 당연히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니까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고, 그다음에 혹시 뭐 조영제를 많이 맞았거나 어떤 그런 거를 복용했을 때 약물에 의해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뇌에서 자극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떤 뇌하수체 종양이 있어서 어떤 그 기능을 이 자극하는 기전이 조금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부신 종양, 그다음에 어떤 뇌나 어떤 이 부신 쪽으로 과도한 방사선을 조사했을 경우에도 이런 2차적으로 일단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빠질 수가 있고, 그다음에 도파민 계열의 약물을 계속 썼던 어떤 다른 질환이 있었을 때 2차적으로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이런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본인이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거, 그다음에 본인이 혹시 이런 뭐 증상에 노출이 됐으면 빨리,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조기 발견과 조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굉장히 만성화가 좀 심화가 된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좀 약물을 복용하기 때문에 일단 조기 발견과 조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. 네.